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배운 정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영상 강좌 2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2세 남자분이신데 고지혈증으로 진단돼서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 환자의 병력은 5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되었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발견되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병력은 없었습니다. 피검사에서 AST23, ALT24고 LDL 콜레스테롤이 169로 증가되었습니다. 트리그리세라이드도 170으로 조금 증가되었고 비유에는 괜찮으시고 HbS 안티젠 네거티브입니다. HbS. 그러면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보시기 전에 한번 우리 경동맥 초음파에 관해서 조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포인트는 IMT,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의 측정과 그 다음에 프레이크, 경화반이 있죠. 죽상 경화반. 이거는 혈관의 염증을 반영하고 그 다음 뇌경색이나 TIA, 트랜지언트 이세믹 어태크의 위험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스테노시스는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건데 뇌경동맥의 스테노시는 뇌혈류의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나토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ortic 아치에서 왼쪽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쭉 가서 바이프리케이션 하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로 분재합니다. 익스터널 카로티드는 목의 내측으로 가고 갔다가 크로스해 버리죠. 익스터널 카로티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는 목의 외측을 주행해 가지고 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쪽은 레프트와 달리 가지고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에서 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에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분재해서 이것이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로 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테브랄 아트리는 요건 조금 틀립니다. 버테브랄 아트리는 렉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에서 분재하고 라이트 쪽에서는 이 아까 마시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에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요쪽에 있는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나누는데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에서 나와서 여기 나중에 머리 안에서 합칠과 바질라 아트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동맥에서 혈관의 직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경동맥은 7mm, 내경동맥은 6mm, 추골동맥은 3mm가 보통 평균으로 따지고 총경동맥이 10mm 이상, 내경동맥은 8mm 이상 될 때는 확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IM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T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맥시멈 IMT를 일반적으로 많이 했는데 맥시멈 IMT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안테리어 월이 니어 월 하죠. 코먼 카로티드 니어 월 또는 안테리어 월이 잘 보이는 포스테리어 월에서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요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인데 요 고에코에서 저에코까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에코는 혈관이 내강하고 혈관벽하고 경계면에서는 에코가 되고 요 저에코는 이제 엔도메트리움하고 또 혈관의 인티마하고 미디아가 같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인티마 미디아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인티마 미디아를 함께 개척해서 IMT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IMT의 평균치는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는데 30대는 보통 0.5, 40대는 0.6, 50대는 0.7, 60대는 0.8, 70대는 0.9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기 나이대 30대 같으면 여기에 0.2를 더하죠. 0.3에서 0.2를 더하면 0.5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되죠. 40도 0.4에서 0.1을 더하고
50대는 0.5에서 0.1 다음에 0.7이 되고 60대는 0.2에서 0.6에서 0.1 다음에 0.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표준 편차는 60, 70은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주시고 3, 4, 50대는 표준 편차를 0.1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총경동맥 후백에서 측정하고 맥시멈 MT를 주로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1.0mm 이상 되면 증가로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크입니다. 프레이크는 혈관 내강에서 1.5mm 이상의 명확한, 요건 옛날에 1.1이 아니고 1.5mm입니다. 1.5mm 이상의 명확한 윤기성 병변으로 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총경동맥 분지부하고 내경동맥에서 이래 보통 관찰하게 됩니다. 포면의 성상은 스무스한 거, 일레귤러한 거, 궤양 이렇게로 하는데, 일레귤러 하는 것은 이제 요 일레귤러 한 것이 0.4에서 1.9mm 정도고, 궤양은 요 올록올록한 것이 2mm 이상 되면 함유되면 궤양으로 합니다. 궤양의 내부의 성상은 균질하느냐 헤테로지너스, 내부 에코는 하이포 에코냐 아이소 에코냐 고에코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보통 이제 아이소 에코는 흉쇄 요돌근하고 에코가 비슷하면 아이소 에코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크를 볼 때 프레이크의 그 병리가 중요합니다. 균질한 제에코는 프레이크 내의 출혈을 의미하니까 제에코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이크 안에 헤모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에코는 섬유성 병변을 말합니다. 만약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것은 스케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균질한 에코는 작은 에코가 프레이크에 불균질할 때는 섬유성 병소가 주사되고, 큰 병변일 때는 복합성 병변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할 때 프레이크가 저에코 프레이크가 가장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초음파 영상을 로우 에코, 아이소 에코, 하이퍼 에코, 헤테로지너스 에코, 을사, 요걸 이제 사진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코를 프레이크를 분류를 하는데, A는 균질, B는 불균질을 말하고, 타입 1에서도 스케아가 있는 건 타입 1, A, B는 이제 호모지니어스냐 헤테로지니어스냐를 따집니다. 타입 2는 고에코, 타입 3는 저에코가 되고, 타입 4는 궤양성 에코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이크의 계측은 옛날에는 프레이크 스코어, 프레이크 넘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프레이크가 이 스테이블한 프레이크냐 언스테이블한 프레이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에코 프레이크거나 얼스레이션 프레이크나 또는 프레이크 럽처를 일으키거나 또 프레이크가 무브를 하고, 이런 것은 언스테이블한 프레이크고, 고에코이고 칼시피케이션 동반, 섀도를 동반한 고에코 프레이크는 일반적으로 스테이블한 프레이크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레이크가 있을 때 스테노시스를 이렇게 됩니다.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프레이크의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이 A가 그 내경 동맥의 단면적이고, 요거는 이제 B가 단면적 중에서 그 뚫려 있는 부분이고, A는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전체고 전체 중에서 색깔이 있는 부분은 프레이크로 막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A에서 개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통과하고 있는 부분을 B를 빼서 A로 나누는 방법, 면적법인데, 이거는 이 단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은 다이메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나셰트 방법, ECSD 방법이 있는데, 나셰트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좁아져 있는 내경동맥의 다이아메터를 C로 하고 좁아져 있잖아요. 정상 다이아메터를 E로 하면 E에서 C로 빼가 E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 방법은 ECSD인데 이 방법은 그 좁아 있는 부분에 내경하고 외경을 재서 외경에서 내경을 빼가 그걸 외경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ECSD 방법은 요 외경을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오차가 많습니다. 나셰트 방법은 문제점은 이 혈관이 이 혈관이 스트레이트 하지 않고 굽게 되면 요것이 진짜 트루한 다이아메터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상 경동맥의 벨로시티는 이렇게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도 있고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혈관 통할 때는 요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보고 우리가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혈류의 평균 속도는 총경동맥은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9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내경동맥은 65 플러스 마이너스 20, 추골동맥 버테브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경동맥이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고 정상 상한치는 13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하고 해서 정상은 인터널 카로티드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25, 엔드 다이스톨릭 40이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인터널 카로티드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레이쇼가 2.0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아메터가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될 때까지는 이 변화가 없습니다만 50% 스테노시스가 되면 이게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 이것이 변화가 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70%입니다. 우리가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70% 하는데 70%의 인디케이션은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30 이상, 엔드 다이스톨릭 100 이상이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4배 이상 되면 70% 스테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외워놔야 됩니다. 230, 100, 4.0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측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심도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스크린 검사의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정상 정례입니다.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랩트 코먼 할 때 IMG를 측정했습니다. 고에코에서 저에코까지 재었는데 0.08로 정상입니다. 요거는 랩트 코먼 카로티드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이죠. 요분이 인터널 익스터널입니다. 코먼 바이프리케이션 이죠. 이쪽에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프레이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를 봤습니다. 코먼 바이프리케이션 인터널 혈류 신호가 이래 정상적으로 잘 흐르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고 다음에 요거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혈류를 속도를 계측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인터널 주굴라 베인입니다. 혈류가 보시면 피크가 47,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19입니다. 그리고 혈류의 슬로프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늘어오죠. 요것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의 동맥은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이기 때문에 혈류에 슬로우하게 들어들고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에도 혈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인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이쪽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요거는 인터널 바이프리케이션입니다. 보시면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는 굉장히 높은데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는 낮습니다. 이거는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 그게 얼굴이나 근육으로 가는 혈류이기 때문에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는 57이지만 엔더달스 벨로시티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버테브랄 아트리입니다. 이것이 서비칼 버테브레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버테브랄 아트리입니다. 버테브랄 아트리는 코먼 인터널 카로티드하고 비슷한 혈류 파행을 보입니다.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28,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11로 개척이 됩니다. 라이트 쪽에 IMT죠. IMT인데 코먼 카로티드 후백의 IMT는 0.1로 정상 상한치입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코먼 카로티드 바이프리케이션인데 정상으로 보이고, 여기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바이프리케이션인데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프레이크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고 헬류의 벨로시티를 재봤습니다. 헬류의 피크 시스톨릭 51,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24로 정상으로 나오고 헬류의 파행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그죠? 익스터널 카로티드는 헬류가 보십시오.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높고 급격하게 이렇게 슬로프가 떨어지는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69,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13으로 개척이 됩니다. 요거는 버테브랄 아트리죠. 버테브랄 아트리는 인터널 카로티드하고 비슷한 파형을 보이고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34,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17로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동맥 이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하고 TG가 높지만 경동맥 초음파에서 브레이크나 IMT나 스테노시스는 전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의 판독문을 보겠습니다. 판독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간편한 것은 서울 분당병원,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의 판독문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IMT를 재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카로티드 벌브 프록시말 1cm, 이 바이프리케이션에서 심장 쪽으로 1cm 범위 내에서 재는데 라이트 레프트로 재고, 그 다음에 S로마가 있으면 우리가 S로마에 있는 위치하고 형태를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맥의 장축상이고 이건 단축상이죠. 여기에 대해 S로마를 그림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메저먼트를 하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 벨로시티,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 벨로시티, 인터널 카로티드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그리고 CCIC의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레이쇼를 측정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만 측정하게 됩니다. 버테브랄 아트리는 중요한 것은 벨로시티가 중요하지 않고 스틸이 있느냐,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도림이 있으면 혈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도플러 웨이브 폼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하는 방법, 그리고 이 LDL 콜레스테롤 TG가 증가돼 가지고 한번 스크리닝 초음파를 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